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거나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를 사용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맞지? 그리고 이거는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라서 이 식을 세우는 형태가 좀 특이해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이 이 둘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언제 이걸 사용하고 언제 이걸 쓰는지 그거를 좀 선생님 설명하려고. 선생님 변형 문제는 자, 이거는 코시를 쓰는 문제인데 지금 변형을 해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로 바꿔버렸어. 끝에 물음을 바꿔서,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는 언제 산술기하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합이 그럴 때 뭐 곱의 최대를 구하라든지 아니면 곱이 오히려 일정한데 이렇게 숫자로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 그때 사용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얘는 합이고 곱을 구하라고 할 때, 또는 얘는 곱이죠. 그때 합을 구하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다고. 이렇게 연산이 섞여 있거든. 근데 코시는 언제 씁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합의 최대라든지 또는 최소 되겠죠? 이때 사용한다고. 합이 주어지고 합을 구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분할 수 있겠죠. 합과 곱 이렇게 섞여 있을 때와 합일 때 사용합니다. 물론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양수일 때요. 맞죠? 이걸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 문제에서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차라리 연산으로 구분하세요. 여기 A기는 실수이죠. 자, 일단 선생님이 변형 문제는 다 조건이 똑같은데 끝에 구하라는 것만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까지 길이와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모르니까 x, y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P라는 점과 BC 사이 거리는 루트 3이거든요. 맞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세울 때, 자, 식 세우기를 이건 잘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수직 해서 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구하는 거죠. 세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해요. 그 넓이가 뭐 전체 넓이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 해서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것과 같다. 6 곱하기 x와 그 다음 2분의 1에 6 곱하기 y, 그 다음 2분의 1에 6 곱하기 루트 3 되겠니? 그래서 xy 관계식이 나왔어요. 자, 일단 양변을 뭘 곱할까요? 4를 곱하고 6을 나눌까요? 자, 일단 6을 먼저 나눌게. 그리고 4를 곱합시다. 그러면 4를 곱하면 2x, 2y 맞죠? 2루트 3이 되고, 자, 다시 여기서 이항을 해서 2로 나누시면 x 플러스 y는 4루트 3이 되는데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지금처럼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게 합이죠. 합의 관계식이고, 구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뭡니까? x와 y를 곱한 것의 최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맞니? 그래서 두 수의 곱의 최대를 물어보면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고? 합과 곱이 섞여 있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서는 산술기하를 써야 돼. 코시를 쓰는 게 아니야. 이 문제 그냥 똑같이 이 도형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코시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분의 합인 x와 y의 합은 크고 나갔습니다. 2배 루트 곱. 맞니? 얘가 2루트 3이라서 얘와 얘 보입니까? 양변에 2를 나누고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가 xy는 최대값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올림포스 101쪽의 2번 문제인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2차 공식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모든 실수가 아니라 특정한 구간에서 모든 x에,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문제를 지금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특정한 구간에서, 전체 구간이 아니야 말했기 때문에 변형 문제는 일단은 전체 구간 하나랑 특정한 구간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봅시다. 자, 먼저 얘를 볼 텐데, 자, 어떤 x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정을 취하려면 어떤은 뭘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모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빠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x, 자, 특정한 구간이 아니지, 모든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그쵸.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뭐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볼록하고 그렇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어떤 x를 넣든 간에 이 값들은 함수 값들은 전부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0이 되는 순간도 허용을 안 해. 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은 0보다 작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왜? 어떨 때는 양수가 돼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그려지려면 최고차 개수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쵸.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거고 0인 거고 얘는 판별식 0보다 큰 거죠. 왜냐면 교점이 두 개여서 x축과의 교점이.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이러면은 안타깝게도 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얘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타입이어서 선생님이 체크를 한 건데 왜 그러냐? 지금처럼 최고차 개수 있잖아. 최고차 개수가 뭐일 때는 미지수일 때는 반드시 최고차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맞니? 만약에 최고차 개수가 0이 아니라면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0이라면 어때요? 자, 만약에 k 플러스 1이 0이라면 0x제곱 여기도 0인 거잖아. 마이너스 0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요 2차 함수가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네,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니? 그러면 1을 넣어도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음수 다 음수가 되잖아.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뭐 하다고? 성립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따져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꼭 놓치지 말라라는 문제에서 최고차가 0일 때, 최고차 개수가 0일 때 꼭 따져달라는 겁니다. 자, 일단 마무리를 지어볼게. 자, 판별식 써볼게요. 만약에 2차 개수가 음수고 판별식이 음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지?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k 플러스 1로 묶어내면 k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자, 이놈의 해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자, 하필이면 k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판별식을 만족하는데 만족한다는 건 이거죠.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되겠지. 왜? 1보다 작으면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1에서 나온 해는 얘가 되는 거고 그 첫 번째에서 나온 해는 뭐예요? 얘가 되는 거죠. k가 마이너스 1. 따라서 1, 2에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는 거지? k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사이인데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4. 여기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지? 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걸 안 따져주잖아.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잖아. 이걸 만약에 몰랐어.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 4부터 해서 어디까지 됩니까? 마이너스 2까지 돼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돼요. 오답이 나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0일 때를 꼭 따져주세요. 자,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자, 제한 범위야. 자, 이건 어쨌든 모든 x에 대해서 푸는 거고 그러면 판별식 조건을 사용해서 풀면 되잖아. 근데 이게 모든 x가 아니라 특정한 구간에서만 제한이 된다면은 판별식이 통하지 않고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돼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그 얘기는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지. 언제? 2에서 5 사이 그림에서.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뭐를 가지고? 그렇죠. 꼭지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자, 이게 n이 미지수인데요. 네. 그래서 못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릴 수는 있는데 그 그림이 변한다 이거야. 뭐는 확실하게. 자,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이잖아. 꼭지점 x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외우고 있죠. 얘는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배의 1 그리고 1차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4가 되겠죠. 4 되겠니?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4예요. 이 그림은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n에 따라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2에서부터 5까지만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자, 2는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은 있겠죠.
오는요. 한 칸만 가도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진다 이거야. 됐니?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어떤 x에 대해서는, 자, 모든이 아니야.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그림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큽니까? 아니죠. 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0보다 작은 값들이 나오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거죠. 됐니? 좀 올라가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x에 대해서 그치 양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최초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오른쪽 것이니 왼쪽 것이니 이 둘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런 경우가 먼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맞나요? 그래서 자, 왼쪽 것이 더 높잖아. 그치? 이 구간 안에서. 자, 이 최대값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은 여기는 비록 음수이지만 여기가 양수가 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계값이 어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2,f2. 선생님 얘를 잠깐 fx라고 했을 때 알겠죠? 자, f2가 이 값이 뭐보다 0보다는 크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따라서 f2는 여기다 1을 넣은 거죠. 4 빼기 16 더하기 n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되겠네. n이 12보다 크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꼭지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해주면 된다. 자, 모든이 들어갔을 때와 자,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얘는 판별식이 그냥 통하지만 얘는 판별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올림포스 83번인데 83번은 역함수하고 맞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소재상 굉장히 좀 학교 선생님들이 잘 내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꼽았고, 자, 얘의 변형을 보게 되면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원래 문제부터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자. 자,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자, FA가 B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요거 알고 있다고. 어떻게? 역대응을 시키는 거란 말이지. 얘랑 얘를 순서를 바꿔. 그러면 함수 F가 그대로 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고, 여기에 뭐? 인버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는 인버스를 붙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F가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이거. 그럼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B를 넣으면 A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자, 기계적으로 지금처럼 순서를 바꾸고 여기 인버스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 역함수 구할 거예요. 자, G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G가 인버스가 돼야 돼. 맞지? 그럼 G 입장에서 정의역은 얘고. 맞니? 함수값은 뭐예요? 이 전체야, 이 전체. 맞나?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숫자거든. 얘도 어떤 숫자잖아. 어떤 F에다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그래서 이 둘을 뭐 한다고? 순서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자, F에 3-2x라는 애와 x를 순서를 바꾸면 자, 여기는 G가 되겠죠. G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고? 인버스만 붙이면 돼요. 되겠니? 자, 그래서 G 인버스를 구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 요 안에 값이 x가 아니야. 자, 이거는 이전에 많이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야. 이 문제 관련 없이. 뭐 2x-1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했나요? 네, 여기를 t라고 치환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2x-1을 t라고 하죠. 그러면 x는 뭐냐? 자, 이항하고 나누면 t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x에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야.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을 넣으면 계산해서 결국에 뭐가 된다고?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1. 자, x 대신에 넣은 거야, 지금. 요거 대신에 얘를 넣은 거죠. 플러스 3에서 이 식이 ft라는 함수로 바뀌었죠. 즉, 지금처럼 x 자리에 x 아닌 식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처럼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치환. 됐니? 자,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G 인버스 X였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자? 오케이. T라고 치환을 하자. 이거를 T라고 치환할게. 다시 얘기하면 F3-2X를 T라고 할게. 그러면, 자, 이걸 T라고 치환하는 순간 X 대신에 얘를 넣은 거잖아. 그럼 이건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즉,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죠? 네. X가 가로 안에 지금 숨어 있잖아.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X 입장에서 정리를 못 해. 그러면 가로 밖으로 일단 빼내야 되거든? 그렇죠? 가로 밖으로 빼내자. 가로.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아, 방금 했던 건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얘를 뭐 하자고? 역대응을 시키면 이제 가로 밖으로 튀어나가죠.
자, 3-2x고 얘가 t가 되고 맞니? f가 되는데 여기에 인버스를 붙이면 자, 이제 가로밖에 x가 있단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넘기고 나누게 되면 자,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 인버스 t에 플러스 3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x 대신에 이걸 넣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바뀌었듯이 이 전체가 그냥 t로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g 인버스 t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얘를 넣은 거야. 얘를 x 대신에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은 거야. x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f 인버스 t에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얘가 답이에요. 그냥 t를 그냥 x로 바꾸면 되고 자, 지금 f의 역함수를 g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고 얘랑 똑같은 답을 찾으면 되죠. 어디에 있습니까? 네, 4번이 되겠지. 됐니?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변형을 했는데 풀이는 똑같은데 자, 여기 보다시피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했던 이 x는 y의 식으로 이제 바꿀 건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잖아. 근데 이 x가 어디 안에 있어요? 가로 안에 있어서 이거를 역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역대응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2가 있고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역대응을 시킬 수가 없지. 즉 다시 말해서 역대응을 시키려면 f의 어떤 값, 그 다음에 어떤 값 이래서 좌우를 이렇게 뒤바꾸는 거지. 이 앞에 2가 있거나 뭐 1이 있으면 이걸 역대응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항을 해서 y 빼기 1 됐니? 그 다음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지금처럼 f의 어떤 숫자 하나 해서 얘를 역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조작 때문에 변형 문제로 한 거고요. 자, f 인버스 2분의 y-1은 2x-1이고 자,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는 자, 1을 넘기고 2로 나누면 되겠죠. 되겠니? 얘가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예요. 물론 함수니까 그 정의역을 정의역을 x로 많이 쓰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y랑 x를 뒤바꾸면은 답에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꼭 눈여겨 봐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기 126페이지 4번인데 얘도 되게 1대1 대응을 만드는 거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자, 1대1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게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2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꼭지점의 위치를 꼭 잘 잡아주세요. 자,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거의 그냥 위아래만 뒤바뀐 정도로 선생님이 변형을 시킨 건데 자, 이거는 교육청 문제고요. 교육청 문제에서 볼 테고요. 자, 이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얘는 2보다 클 때는 지금 1차 함수가 완전히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래프를 그릴게. 2보다 클 때는 y = x-1을 그리면 돼요. 자, 2를 넣으면 2,1을 지나겠죠. 되겠지? 그리고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 얘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하거든. 자,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됐니? 근데 1대1 대응이라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뭐는 일단 말이 안 돼요. 어떤 거는. 지금처럼 이 경계점에서 값이 같지 않아. 이 값과 이 값이 틀려. 그러면은 이거는 1대1 대응이 될 자격이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경계값이 같다. 자, 여기다 1을 넣으니까 2,1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 2를 넣은 거야. 2를 넣고 여기다가도 2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2m 플러스 n과 1이 같아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경계값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되겠니? 왜냐면 2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되거든. 2차 함수는. 근데 꼭지점이 지금처럼 이 2보다 왼쪽에 있다라면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증가다 감소하잖아. 즉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뭐만 해야 됩니까? 증가만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뭐하고 있지? 증가하고 있죠. 맞니? 그러니까 이 이전 구간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 증가만 해야 돼요. 증가여야지 이게 1대1 대응이 되겠죠. 전 실수에서는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 있잖아. 자, 얘 꼭지점의 x좌표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즉 2분의 m이죠. 꼭지점 x좌표인 2분의 m이 지금처럼 이 경계값인 2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왼쪽에 있으면 안 돼. 지금처럼 빨간색처럼 어떻게 써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되겠지?
그리고 같아도 되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꼭지점에 딱 물려도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가지고 조건을 하나 더 찾아주세요. 자, 2분의 m이 2보다는 커야 된다. 얘가 얘보다는. 되겠죠? 그래서 m이 4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럼 기억, 니은, 이거 다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m이 6이래. 그럼 n은 마이너스 7입니까? 자, 여기죠. m이 6이면 됐지? 12, 8 이항하면 마이너스 7 맞죠? 기억. 다음 3n 플러스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자, 여기 보면 등호가 있고 n은 부등호가 있잖아. 식이 지금 두 개 있는데, 일단 등호는 대입을 통해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n은 이항하게 되면 5-2m이란 말이죠. 맞니? 그래서 여기다 넣읍시다. m은 5-2m이래.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8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m 플러스 5-2m이 되는 거고, 얘는 5 플러스 m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등식뿐만 아니라 부등식도 있거든. m은 뭐보다 크다고? 4보다 커요. 얘가 4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5 더하기 4, 다시 말해서 9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되겠지? 그 최소값이 9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얘를 좌표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n,n이라 했죠. 우리가 익숙하게 쓰면 이게 좌표평면에 가로 좌표를 x, 세로를 y라고 두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보세요. n은 5-2m인데 익숙하게 아까 m을 x로, n을 y로. 맞니? 그리고 지금 y에 x에 해당되는 m이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죠. 됐니? 그럼 얘를 좌표평면에 나타낸다라는 것은 뭐예요? 직선이잖아. xy는 1차식이니까. 그래서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을 그리는데, 자, x가 4보다 커야 돼요. 4가 어디 있을까? 자, x에 4를 넣으면 y값은 얼마죠? 5 빼기 8에서 마이너스 3이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 4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x는 4보다 크기 때문에 요런 값들만 넣을 수 있어요. 따라서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그래프가 지금처럼 직선은 직선인데 요렇게만 그려지는 거고, 얘는 사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126페이지 5번인데 얘는 굉장히 뭐냐면은 전형적인 유형이야. 좀 그냥 어려운 문제로서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거든. 자, 일단 여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이런 표현 보이죠? fx가 f 인버스 x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거랑 얘랑 뭐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은 f와 f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거가 같아요. 왜냐면 얘가 바로 뭐예요? 역함수 정의잖아. f와 g를 뭐해서 합성했더니 x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 f가 바로 g의 역함수고 g가 바로 f의 역함수라는 역함수 정의잖아요. 물론 교환법칙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보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f 둘이 같은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대편의 역함수예요. 맞지? 그래서 f가 f 인버스다 라는 내용과 같죠. 물론 여기서도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양변 f를 취하세요. f를 취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떤 값이란 말이야. 얘도 어떤 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두 값에다가 같은 값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함수에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니? 근데 얘는 뭐예요?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게 되면 그냥 x가 되죠. 맞니? 그래서 fx가 x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둘은 같은 문제다. 그러면 풀이가 같을 거고, 선생님이 개수만 한번 바꿔봤거든. 일단 이거에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1, 2, 3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면 이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죠. 맞니? 이거는 너무 쉬운 함수야. 너무 사소한 함수란 말이지. 이거 말고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말이야. 자, 내가 너를 선택하면 너도 나를 선택해야 돼요. 즉 f 만약에 a가 b래. 그럼 f 인버스 a도 b가 되어야지 역함수가 같은 함수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얘는 뭘 통해서? 역대응, 이렇게 크로스 시키는 거 기억납니까? 자, fb가 뭐가 돼야 됩니까? a가 돼야 되죠. 이 둘을 순서 바꾸면 이제 인버스를 떼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a가 b를 선택하면 b는 a를 선택해야 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 있어. 다른 데 가더라도 얘가 선택한 애는 반드시 너가 나를 선택해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케이스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신발끈이라고 선생님 부를게. 이거를 이렇게 X자 모양. 신발끈 모양이, 신발끈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두 쌍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개 중에 신발끈이 될 2개를 뽑아. 그리고 3개 중에 또 2개를 뽑아. 맞죠? 1, 2와 3, 4. 즉 다시 말해서 1, 2, 1, 3 이런 식으로 쫙 가겠죠. 그 다음 여기도 뽑는 거죠. 여기가 3, 4, 3, 5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여기에 2분의 1이 붙는다. 자, 이게 경우의 수 단원에서 했던 분할 분배죠. 왜냐면 중복이 생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저 뒤에 가면은 3, 4, 1, 2가 있어요. 분명히. 해서 보다시피 1, 2, 3, 4라는 것을 하나라고 셌는데 3, 4, 1, 2가 뭐예요? 중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조원을 뽑으면 우리가 나누기 1을 했단 말이죠. 그쵸? 그것 때문에 이게 2가 붙어요. 되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조를 나눈 방법수가 나왔고 2개 배열을 하는 방법수 몇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예요. 왜? 크로스로 또 크로스로. 얘는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이만큼이 신발끈 2개가 되는 거고, 자, X라는 신발끈이 몇 개일 때? 1개일 때. 그러면 5개 중에 2개 뽑죠. 맞니? 뭐 1, 2, 3, 4. 그러면 얘는 1이 1을 가고 2가 1로 가는 배열하는 방법수는 한 가지고. 그 다음 남아있는 뭐 3, 4, 5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겠죠? 얘네들은 자기 자신. 얘는 크로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게 몇 개냐 했을 때 52개. 즉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자, 얘가 배열하는 경우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신발끈이 뭐 할 때 이게 0개일 때. 0개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냥 다 자기 자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있죠. 그래서 자, 얘는 13, 그러니까 15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15와 10과 1을 더해서 26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밑에 문제는 방금 했던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데, 자, 3을 넣었더니 2번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죠? 그러면 이 경우가 뭐라고? F3이 어디로 가는 거? 그렇죠. 3으로 가는 경우와 3이 어디로 가는 거? 자기 자신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이 2로 갔어. 그러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2가 3으로 가줘야 된다. 되겠지. 그래서 크게 케이스가 2가지인데 지금처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와 신발끈 경우 2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만약에 이 경우라면 자, 1대1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3만 어떻게 하면 돼? 합성해서 자기 자신인 거지. 뭐 1을 넣어서 합성해서 자기 자신 나올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있는 1, 2, 4, 5는 뭐예요? 1대1 대응만 되면 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 왜? 이거 제외하고 4가지. 그 다음 얘는 아까 선택한 거 빼고 3가지. 해서 그냥 4팩토리얼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얘가 신발끈이래.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1, 2, 3, 4, 5 중에 자, 3 제외하고 1, 2, 4, 5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3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예요. 맞습니까? 4가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는 내가 선택한 얘는 여기로 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 2, 3, 4, 5 중에 1, 4, 5는 이제 그냥 1대1 대응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팩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여기 24개가 나오고요. 여기도 24개가 나와서 2를 더해서 48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거는 좀 너무 쉬워 알겠지?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나와요. 부분 분수죠. 부분 분수는 맞지? 분수를 여러 개 더해야 되는 여러 개의 합을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10개의 합을 구하라. 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싹싹싹싹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 부분분수는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사용이 되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 b-a분의 1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왜 이거를 변형 문제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실수할 여지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분수를 하게 되면 바로 곧장 지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랑 바로 지워지거든. 그게 남는 게 한 개밖에 없어. 끝에 한 개 남고. 되겠니?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 변형한 것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fx분의 1은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x 플러스 2죠. 그래서 x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인수분해 됐으니까 자, 부분분수를 적용할게요. 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그 다음 앞에 2분의 1이 남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에서. 자, 여기다가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다 1을 넣은 거야. 그 다음 여기다 2를 넣어봅시다.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보세요. 지워지는 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지워지는 형태 말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3을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라서 이제야 비로소 지워지는 게 나온다 이거야. 여기랑 여기가. 자, 다음 4를 넣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4분의 1, 6분의 1. 값이 점점 뭐죠? 커지죠, 이것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분의 1은 지워질 가능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1분의 1과 2분의 1 이 두 개가 뭐 한다고? 남는다고. 그러면 앞에 몇 개가 남아요? 앞에 그렇죠. 플러스가 두 개 남으면 자, 뒤쪽에도 남는 게 있는데 걔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남아요. 자, 왜 그러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원래 같았거든요. 맞지?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제일 마지막 수인 1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 빼기 12분의 1이고요. 맞죠? 근데 이게 두 개 남는다 했잖아.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 앞에 것도 적어야 돼. 즉 자동으로 얘가 아니라 9분의 1도 해줘야 된다고. 9분의 1 빼기 11분의 1. 되겠니? 자, 따라서 지워지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얘가 남고요. 얘네들 다 지워져요. 자, 앞에 두 개 남으면 플러스가, 뒤에도 끝에서부터 몇 개 마이너스가 두 개 남습니다. 따라서 이건 전부 2분의 1이 다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분의 1 빼기 11분의 1 빼기 12분의 1이요. 되겠니? 자, 이거는 그냥 산수만 하면 되는 거야. 산수를 하게 되면 264분의 175가 나와서 P 더하기 Q 하면은 43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지워지는 형태가 두 개 남는 형태 변형을 한번 본 거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본 거야. 자, 21번은 앞에 풀었던 문제 중에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요거 봤죠? 맞지?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과 세 번의 차이점은 뭔가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아니, 1을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은 이거는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사소한 경우 말고 혹시 지금처럼 1이 자기 자신을 안 갔어. 2로 갔어. 맞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을 될 수 있니 이거예요. 자, 선생님 일단 예를 들어서 2로 갔다고 친다면 2가 3으로 갔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3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지. 그래야지만 1을 넣었더니 세 번 F를 칠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렇죠. 1이 나오죠. 똑같은 숫자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자, 이것도 F고 이것도 F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똑같이 그려도 되죠. 맞지? 그리고 얘를 똑같이 여기 그려도 되죠. 자, 이렇게 생긴 뭐가 나온 거죠? 네, 신발끈이 나온다. 3개짜리 신발끈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신발끈이 지금처럼 3개가 생기는데 자, 1, 2, 3으로 하는 신발끈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1이 2로 안 가고 어디로 가도 돼? 1이 1로 가는 것은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면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3이 1로 가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세 번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이 안 나오죠.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2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2는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자기 자신이 나왔단 말이지. 1을 넣었더니. 그래서 얘를 옮기면은 이렇게 생기고 얘를 옮기면 이렇게 생기죠. 맞지? 그래서 1, 2, 3이라는 이 세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발끈이 지금처럼 두 종류가 나오는 거야. 자, 보통 3개짜리는 조금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이 어디로 갔죠? 2로 갔죠. 2는 어디로 갔죠? 3으로 갔죠. 3은 어디로 갔죠? 1로 갔죠. 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도록 모양을 쓰는 것이 표현상 이득이 있다. 그래서 1이 3으로 가거나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2가 다시 1로 가는 거죠.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2가 다시 1로 가는 거. 되겠니? 그래서 세 숫자를 고르면은 지금처럼 신발끈 모양 자체가 두 가지가 나와. 되겠죠? 그래서 신발끈이 일단 한 개 있는 경우는 일단은 5, 3을 해야 되겠죠. 왜? 세 개를 뽑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1, 2, 3 세 개를 뽑고 4, 5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니? 그럼 자, 이거 세 개를 뽑았을 때 이 세 개가 배열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지금처럼 두 가지가 있고요. 맞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4, 5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죠. 왜냐면 세 개가 있어야 신발끈을 만드는데 이거 두 개 가지고 만들 수가 없거든. 자, 그 다음 신발끈이 몇 개일 때, 그렇죠? 이게 0개일 때, 0개는 그냥 모조리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개 있죠.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개고 얘는 한 개라서 정답이 21개가 된다. 그래서 3개짜리는 조금 머릿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의 유사 문제인 59번도 얘를 가지고 풀어주면 되게 좋아요. 왜? 1이 어디로 갔죠? 2로 갔단 말이야.
근데 3이 3으로 갔단 말이지. 맞니? 근데 임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된대. 맞죠? 그러면 1, 2, 3, 4인데, 자, 3번 가서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3으로 가면 안 되겠죠. 4로 가야 되겠지. 왜냐면 3으로 가면은, 자, 1이 2로 가고, 2가 만약에 3으로 간다면, 3은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자신으로 간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하면 1을 넣었더니 3이 나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원치 않거든. 그래서 3 아니면 4인데, 여기가. 맞지? 4를 했을 때 이제 내가 한 번 돌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처럼 1을 넣었을 때 1234는 얘를 뭘로 나눠서, 그렇죠,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대답을 하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트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되겠니? 자, 다음은 올림포스 150쪽에 있는 6번인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웠죠.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 y라고 했을 때 그 x, y, 즉 a,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하자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x, y로 하자. 알겠죠? 자, x와 y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무리함수가.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은 사실 무수히 많어. 무수히 많어. 근데 그 점들을 각각 뭐 하라고? x와 y 좌표를 더하라고? 그러면 그래?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뭘 하시면 된다고요? 이 전체 값을 그냥 이꼴 k라 하자 라고 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얘의 기하학적 의미가 생긴다고. 자, k의 기하학적 의미. k가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생깁니까? 네,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에서 뭐예요? y 절편이잖아. 되겠니? 자, 이 점을 지난단 말이죠. 이 무리함수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 -1인 그러한 직선의 y 절편이 바로 뭐라고? k라고. 자, 이 점을 지나는 k 값은 뭐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k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되겠지? 자, 이 둘을 더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을 때, 작을 때라는 것은 이 직선의 y 절편이 제일 작을 때잖아. 이 직선을 무리함수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뭐할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처럼 접하는 y 절편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지금처럼 이꼴 k라고 두는 게 핵심이고 k라고 뒀을 때 기하학적 의미는 뭐다? k는 y 절편이에요. 자, 선생님 얘의 변형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냈는지 보자. 자, 이 변형 문제는요, 똑같이 이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을 a, b라 했을 때 a, b를 어떻게 했죠? a와 b를 나눴어요. 맞니?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기로 그냥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인식이 쉬우니까 x, y라 할까? 그런 다음에 이 기하학적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꼴 뭐라 하자? k라 하자. 되겠니? 그러면 y는 뭐가 되죠? kx가 되죠. 되겠지? 그럼 이 k는 기하학적 의미가 뭡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뭐죠?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 그러면 나는 이 기울기가 뭐 하길 원해? 제일 작길 원해.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x하고 y는 지금처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자, 이 꼭지점은 지금 2,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림 개형상. 자, 그러면 보세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자, 이 위에 있는 점이 바로 x, y란 말이야. 자, x, y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한 뭐 기울기가 나올 수 있죠. 맞니? 자, 선생님 그림을 조금만 수정할게. 자, 되겠니? 자, 그러면 p라는 값이 계속 바뀌잖아.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죠? 그치. 이걸 연결한 기울기 값이 바로 뭐라고? k고. 이걸 연결한 기울기 값이 k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제일 작길 원해. 자, 기울기가 제일 작다는 것은 지금처럼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커지는 게 작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기울어질수록 그 음수일 때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어느 순간에 나오겠나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것은 바로 뭐 할 때죠? 그렇죠.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할 때. 되겠니?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와 누구? 이 kx가 뭐다? 같다라고 한 다음 얘의 뭐가?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k값이 나올 거고 그 k값은 아마 2개 나올 거야. 그 중에서 지금처럼 음수인 걸 대답하면 돼요. 자, 이거는 이항하고 제곱하는 거 가정 알겠죠? 선생님이 굳이 계산을 하지 않을게.
그러면 K가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그렇죠. 구하라는 것이 지금 뭐 A, B를 가지고 뭐 둘을 더하라 또는 나눠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A분의 B인데 마이너스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얘를 뭐 이꼴 K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익숙하게 하자면 이게 X, Y죠. 맞니? 그러니까 Y는 그렇죠? K의 X-1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는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0을 지나는 이 직선과 또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분수가 주어지면 기울기를 생각하시고요. 지금처럼 분수 A분의 B. 근데 뭐 A와 B를 더했어, 뺐어. 그러면은 이꼴 K라면 Y절편이 돼버립니다. 하여튼 이꼴 K가 굉장히 중요하다.